안녕하십니까. 헬로 포렌식의 해설 K포렌식 김근수 국장입니다. 최근 실생활 속 갈등과 각종 분쟁이 증가하면서 포렌식 조사, 폴리그래프 검사, 그리고 다양한 감정 기법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콘텐츠에서는 폴리그래프 검사, 즉 거짓말 탐지기 검사가 실제 수사와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실제 검사 장면과 다양한 사례를 통해 여러 회차에 걸쳐 쉽게 풀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사건으로 신입사원과 같이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인물의 기본적인 도덕성과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도덕성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폴리그래프 검사는 먼저 장비를 부착하기 전 반드시 사전 면담 단계를 거칩니다. 이 단계에서 검사관은 피검사자에게 오늘 검사의 목적과 진행 방식을 설명하고 동의서 작성을 한 후 검사에서 사용할 질문들을 미리 공개합니다. 피검사자가 질문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측정을 해야 심리생리 반응의 변화를 효율적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피검사자가 오늘 심리생리 검사를 받기에 적합한 상태인지 문진으로 확인합니다. 사전 면담이 끝나면 본격적인 검사를 위해 신체 각 부위에 센서를 부착합니다. 첫 번째로 호흡 센서를 착용합니다. 가슴과 복부에 각각 하나씩 총 2개의 장비에서 호흡의 패턴을 측정합니다. 거짓말을 할 때 호흡은 얕아지거나 불규칙해지거나 또는 잠시 멈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흉식 호흡과 복식 호흡을 동시에 기록해 보다 정밀한 심리생리 변화를 포착합니다. 두 번째는 피부 전도 센서입니다. 손가락 2곳에 전극 패드를 부착합니다. 이 센서는 피검사자의 피부 전기 반응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피부 아래에서 한 셈의 활동을 그래프로 측정하여 변화를 확인합니다. 이 반응은 의식적으로 통제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진실과 거짓 반응 탐지에 매우 유효한 지표입니다. 마지막으로 혈압 맥박 센서입니다. 팔 윗부분에 혈압 커플을 착용합니다. 혈압계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지속적으로 심장의 이완과 수축의 변화를 기록합니다. 심장의 수축과 이완 시 나타내는 생리적 변화를 측정하는 것으로 이 수치는 폴리그래프 판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표 중 하나입니다. 장비 부착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본 검사가 시작됩니다. 긍정하면 예, 부정하면 아니로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은 총 3가지 유형으로 구성됩니다. 피검사자의 신분과 사실적인 것으로 생리기준선을 확인하는 중립질문, 피검사자가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있는 비교질문, 도덕적 관점에서 가장 강한 질문인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나중에 후회하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은 비교 질문입니다. 관련 질문에 앞서 피검사자가 심리적으로 거짓말할 가능성이 있는 도덕적 주제를 던지는 질문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질문보다 이후의 관련 질문에서 더 강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반대로 사실을 말하는 사람은 관련 질문보다 이 질문에서 오히려 더 긴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검사관은 이 반응의 차이를 비교해 판정의 근거로 삼습니다. 다음은 오늘 검사의 핵심이 되는 관련 질문입니다. 당신은 평생 동안 남의 물건을 가져가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이 질문은 단순한 절도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의 사소한 경험부터 성인이 된 이후의 크고 작은 행동까지 삶 전반에 걸친 도덕적 행동 패턴을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질문에 긴장을 느낍니다. 검사관은 그 반응의 정도와 패턴을 다른 질문들과 비교하여 분석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공적인 자금을 허락 없이 손을 댄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공금 횡령, 경비 부정 사용, 회사 자산의 사적 유용 등. 이 질문은 조직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신뢰 위반의 전력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신입사원 도덕성 검사에서 이 항목은 특히 중요합니다. 입사 이전의 경험이 조직 내 행동 양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질문이 완료되었습니다. 검사관은 이제 기록된 호흡, 피부 전도, 심장의 변화 등 3가지의 심리생리 변화를 바탕으로 분석을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피검사자가 자리를 비운 후 별도로 진행됩니다.
이 차트의 여러 가지 복잡하게 보이는 그래프들은 전문 검사관의 분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중앙에 위치한 그래프에서 중간중간 크게 변화가 보이는데 이러한 반응이 유효한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핵심 질문에서 그래프가 높아지면 거짓에 가깝고 비교 질문에서 높아지면 진실에 가까우며 양쪽 다 나오면 판단 불능으로 분석됩니다. 도덕성 검사. 왜 하는 걸까요? 본 검사는 폴리그래프 기법 중 하나로 중소기업이나 대형마트 혹은 고용인들이 500에서 1000명이 넘는 대기업에 입사하기 전에 그 지원자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즉 지금까지 남의 물건을 훔쳐본 적이 있는지, 다른 회사에 다닐 때 공금을 허락 없이 사용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심리생리 검사를 통해서 사전에 확인하고 변별해 고용에 응용하는 검사입니다. 신입사원 도덕성 검사는 지원자를 의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첫째, 조직의 신뢰 기반을 만들기 위해 금전이나 자산을 다루는 직무일수록 사전에 검증된 도덕성은 조직 전체의 안전망이 됩니다. 둘째, 지원자 스스로를 보호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동료 간 신뢰가 확인된 환경에서 일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조직 문화의 출발점입니다. 폴리그래프는 진실을 구현하기도 하지만 신뢰를 더 크게 구축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업 채용, 대인관계 활용 등 신입사원처럼 처음 접하는 인물들의 기본적인 도덕성과 신뢰성을 확인하는 도덕성 검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 수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범죄 관련 질문 기법과 검사 결과 해석 방법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 국장의 헬로 포렌식